두 양수 a, b에 대하여 b는 1보다 작은 양수입니다. 함수 fx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fx는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로 2차 다항 함수로 정의를 했고요. x가 0보다 클 때는 x분의 자연로그 x 플러스 b라는 함수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양수 m에 대하여 직선 y는 mx와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gm이라고 할 때 함수 gm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조건을 보시면 리미트 m이 알파보다 작은 쪽에서 알파로 다가갈 때의 gm의 극한에서 리미트 m이 알파보다 큰 쪽에서 알파로 다가갈 때 gm의 극한을 빼면 그 값은 1이 된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양수 알파가 오직 하나만 존재하고 이 알파에 대하여 점 b, fb는 직선 y는 알파 x와 곡선 y는 fx의 교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ab 제곱은 p분의 q라고 한다면 p 플러스 q의 값은 뭐가 되겠느냐를 묻고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에서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건 바로 이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일입니다. 자,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요, 이건 뭐 2차 함수의 그래프 너무 많이 그려봐서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a가 양수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해보면요, 마이너스 x로 묶으면 요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0과 a에서 x축과 만나게 되는데 a가 양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가 되겠죠.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기게 될 겁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이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죠? 자, 문제는 x가 0보다 클 때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기 위해서 여기 좀 넓은 데로 갈게요. 자, 이 그래프는요, 지금 이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x분의 자연로그 x 플러스 b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요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자, 이 자연로그 x 플러스 b 있죠. 이 자연로그 x 플러스 b의 그래프는 자연로그 x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그려주시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원래 자연로그 x 그래프의 점근선은 y축이 되는데 걔를 마이너스 b만큼, 지금 b가 양수인 거 알고 있죠? 옮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래프의 점근선이 y축보다는 조금 왼쪽에, 더 작은 쪽에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게다가 여기 x에다가 0을 넣어보면 자연로그 b가 되는데 이 b가 1보다 작은 양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0일 때 함수값은 자연로그 b이기 때문에 그 값이 음수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0일 땐 여기 정도를 지난다고 한다면 이 y는 자연로그 x 플러스 b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점을 지나가서 이렇게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y는 자연로그 x 플러스 b의 그래프예요. 자, 이때 이 곡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죠? 그럼 이 P점의 좌표는요, 이 P점의 그 X좌표를 그냥 우리가 X라고 놓는다면 X, 자연로그 X 플러스 P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원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 직선의 기울기는요, 원점의 좌표가 0,0이니까 뭐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x 빼기 0분의 그 다음에 y좌표끼리 빼봤자 자연로그 x 플러스 b 빼기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x분의 자연로그 x 플러스 b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얘 어디 있죠? 여기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 함수는요, 이 0,0 즉 원점과 y는 자연로그 x 플러스 b 위를 움직이는 점, 요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함수를 x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만 생각하면 돼요. 따라서 요 P점의 x좌표가 점점점 0으로 가까워질 때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요쪽으로 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직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음수가 되는데 얘가 점점점 0에 가까워져서 거의 0 근처에 왔다라고 한다면 직선의 기울기는 점점점 가파라지면서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점점점 커질 겁니다. 그럼 뭐 거의 0에 가까워지면 얘가 거의 90도에 가까워지면서 기울기는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fx의 함수값은 음의 무한대가 된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x값이 커지면 점점점 기울기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직선이 될 때까지도 왔다가 이 기울기가 가장 커질 때가 언제냐 하면요. 바로 원점에서 이 곡선의 근 접선일 때 기울기가 가장 커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때 요 접점, 요때가 기울기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때 기울기는 양수이면서 최대값, 즉 극대값을 갖게 되고요. 이거보다 x값이 더 증가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기울기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죠? 그 감소하는 상황은 다시 파란색 요 직선을 보시면 됩니다. 얘가 이렇게 되면 여기서 또 교점이 생기니까 이렇게 되면은 요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은 점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랬다가 여기 이제 문제에서 조건을 줬어요. x가 무한대로 가면 fx의 값은 0에 가까워진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정보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양의 기울기는 양수인 극대값을 갖는다. 요거까지 이용해서 우리는 fx의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요걸 그려보시면 자, 0에 가까워질 때는 음의 무한대였다가 점점점 커지면서 양의 극대값을 갖고 그 다음에 점점점 0에 가까워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다 지워버리시고 우리는 fx의 그래프를 완벽하게 다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그냥 이참수의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0보다 클 때는 방금 그렸듯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조건을 봐야 됩니다. 이 조건. 이 조건은 뭐냐 하면 이 y는 mx라는 직선이 있어요. 이제 m은 지금 양수인데 이 직선이 y는 fx의 그래프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gm입니다.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알파보다 작은 쪽에서 알파로 다가갈 때 이 교점의 개수의 극한이겠죠? 그 다음에 이건 알파보다 큰 쪽에서 알파로 다가갈 때 교점의 극한의 개수가 서로 다르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빼서 0이 된 게 아니라 빼서 1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m이 이퀄 알파일 때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경계겠구나.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선이 그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때는 교점이 원점,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해서 3개가 됩니다. 그지? 그래서 여기다 그냥 쓸게요. 교점은 3개가 되는데 얘가 여기에 딱 접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딱 접하면 여기 원점에서 하나, 여기 접하는 점에서 해서 2개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랬다가 얘가 이걸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여기 원점에서 하나, 그 다음에 더 이상 없으니까 1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이 교점이 바뀌는 경계가 되는 그 지점이 바로 요 직선이 요 곡선과 딱 접할 때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를 딱 봤더니 m이 그럼 이제 요때 기울기가 알파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요게 이제 y는 알파 x 요렇게 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자, m이 알파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온다는 건 기울기가 더 작은 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니까 기울기가 얘보다 작으면 교점의 개수는 3개입니다. 그래서 요 극한값도 3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면 교점의 개수는 하나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요건 1이 돼요. 그래서 3 빼기 1이 되면 이퀄 1이 안 됩니다. 2가 되지. 그렇다면 이거 만족하는 게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교점의 개수를 정확하게 셌는데요, 이쪽에서 교점의 개수를 정확하게 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그냥 계속 원점에서 교점이 하나만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얘하고 얘의 차이가 딱 차이가 1이 되려면 여기가 2개가 되면 되겠죠? 그럼 얘가 2개가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얘가 2개가 되는 상황은, 자, 봅시다. 요 y는 이퀄 알파 x일 때
요 2차 곡선이요. 원점에서 정확하게 여기에 접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가 요렇게 접한다고 보는 거예요. 요렇게. 그지? 그래서 요쪽에 다시 그려보면 사실 쟤는 2차 함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가 0인 지점인데 이 0인 지점에서 누구하고 요 y는 알파 x와 딱 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요게 이제 y는 알파 x가 됩니다. 됐죠? 그럼 우리는 이 오른쪽은 안 볼 거니까 요쪽만 생각해 보시면 이거보다 기울기가 더 작으면 여전히 교점은 딱 요 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커져서 기울기가 알파가 되더라도 교점은 여전히 하나죠. 그런데 이 기울기, 알파보다 기울기가 더 커지면 이렇게 직선이 바뀝니다. 이렇게 직선이 바뀌면서 얘가 2차 함수니까 계속 내려오다가 여기서 교점을 하나 더 갖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요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이쪽에서의 교점이 두 개가 됩니다. 원점과 여기 어딘가에서 또 다른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알파보다 작은 쪽에서 알파로 다가올 때 GM의 극한은 3개고요. 알파보다 큰 쪽에서 M이 알파로 다가올 때 GM의 극한은 2가 돼서 3 빼기 2는 1이 되는 겁니다. 이걸 만족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러면 요 조건이 만족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그러면요 선생님 꼭 이럴 때만 아니라 이 2차 함수가 x는 0에서 요 직선과 접할 때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 직선에 요 2차 함수가 x는 0에서 딱 접하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자, 예를 들어 이 직선보다 더 기울기가 작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이쪽에서는 그냥 원점 하나만 만나고요. 여기서는 하나, 둘 더 만나기 때문에 총 교점의 개수는 3개가 됩니다. 그죠? 그랬다가 요 직선보다 조금 더 커지게 되면 여기서는 여전히 두 점에서 만나고요. 이제 이쪽에서 0과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서 하나가 더 나오겠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4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얘도 만약에 2차 함수가 x = 0에서 요 직선에 접하게 되면 이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경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요. 자, 알파보다 작은 쪽에서 m이 알파로 다가온다 그러면 지금은 요 직선의 기울기가 알파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니까 그때는 교점의 개수가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보다 큰 쪽에서 알파로 다가올 때 교점의 개수의 극한은 4가 됩니다. 따라서 3 빼기 4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1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이 상태에서 이제 기울기가 점점점 커져서 딱 접하는 순간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교점은 여기서 2개,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해가지고 요 직선일 때 교점이 다시 3개가 되고요. 이거보다 더 커지면 교점이 2개가 됩니다. 그죠? 따라서 그 기울기가 작은 쪽에서 요 직선으로 다가올 때 만약에 요때 그 기울기를 알파라고 가정한다면 작은 쪽에서 다가올 때 극한은 4고요. 큰 쪽에서 다가올 때 극한은 2이기 때문에 이게 4 빼기 2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얘가 또 1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게다가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요 직선에 x는 0에서 딱 접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또 보면요. 예를 들어 요게 딱 접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얘보다 기울기가 커지면 여기 교점이 2개가 되겠죠? 그래서 2였다가 얘보다 기울기가 작아지면 하나가 됩니다. 원점밖에 안 나올 테니까. 그쵸? 그래서 얘도 또 보시면 작은 쪽에서 오는 극한은 1이고 큰 쪽에서 오는 극한은 2이기 때문에 얘가 1 빼기 2가 되어서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얘가 이 직선과 0에서 접하는 상황에서 쭉쭉쭉 더 내려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죠? 그러면 얘는 계속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는 교점이 정확히 2개였다가 이렇게 되면은 교점이 몇 개가 됩니까? 3개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도 이제 교점이 바뀌는 경계가 되지만 그때는요 마찬가지죠. 그 m이 요 직선보다 작은 쪽에서 이쪽으로 다가올 때는 3이고 큰 쪽에서 다가올 때는 1이기 때문에 이게 3 빼기 1이 돼서 또 2가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결국 되는 건 언제다? 요 하나의 직선이 이 곡선에도 접하면서 요 2차 함수에도 딱 접할 때 그때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용할 거냐라는 건데, 결국은 이 2차 함수에 x 이퀄 0에서의 접선이 이 곡선에도 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fx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식은 이렇게 되겠죠. 이건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텐데, 이때 f의 프라임 x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되고요. 우리는 x 이퀄 0에서의 뭐가 필요한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한 거니까 0을 대입하면 a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x 이퀄 0에서 이 2차 함수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y는 이퀄 ax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요 그림에서 표현한 요때 요 직선이 결국은 y는 ax가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a랑 알파가 똑같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알파가 a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y는 ax가 이 곡선과도 접해야 되는데요. 문제에서 보면 그런 양수 알파가 오직 하나 존재한다. 우리 이 하나 존재하는 거 우리 조건 찾아냈죠. 그다음에 이 알파에 대하여 점 b, fb가 직선 y는 알파 x와, 그러니까 이제 y는 ax가 되겠죠. y는 ax와 곡선 y는 fx의 교점이다 그랬는데, 이 직선과 이 곡선의 교점은 여기 딱 접하는 점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요 접점의 x좌표가 b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요 점이 이제 x좌표가 b가 되는 점이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식은 두 가지입니다. b에서 요 y는 ax의 함수값과 그 다음에 요 곡선에 b를 대입한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되고요. 두 번째, 이 곡선에 x는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a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여기다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y는 ax에 x 대신 b를 대입하면 ab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요 곡선은 식에다가 x 대신 b를 대입하면 요 곡선식이 뭐였죠? 요거였죠. 여기다 b를 대입하면 b분의 자연로그 2b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을 하나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곡선에 x 이퀄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a면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fx, 방금 전에 봤습니다. x분의 자연로그 x 플러스 b인데, 물론 얘는 x가 0보다 클 때겠죠? 얘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도함수를 구합니다. 자, 몫의 미분법 사용하면 x제곱분의 이렇게 될 거고요. 분자 미분하면 x 플러스 b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분모 그대로 써주시고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써주신 다음에 분모 미분해봤자 1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요 식에 x 대신에 b를 대입하면요. 자, 요거부터 볼게요. 요거부터. 요건 2b분의 b라서 약분하면 그냥 2분의 1이 됩니다. 근데 분모에 b제곱이 있으니까 얘는 2b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여기는 그냥 x 대신 b 대입하면 자연로그 2b인데 분모에 b제곱이 있으니까 b제곱분의 자연로그 2b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 결과가 누구랑 똑같아야 된다고요?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 a랑 똑같아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식도 알아냈고 요 식도 알아냈어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정리를 합니다. 이 식의 양변에 b를 곱해주면 ab의 제곱은 자연로그 2b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 식의 양변에 b제곱을 곱해주면 ab의 제곱은 2분의 1 마이너스 자연로그 2b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값도 ab제곱이고 이 값도 ab제곱이니까 이것끼리 서로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자연로그 2b 이퀄 2분의 1의 자연로그 2b 이렇게 해주시면 2분의 1 마이너스 자연로그 2b죠. 이거는 마이너스 자연로그 2b 이렇게 해주시면 이거 넘어가면 2배의 자연로그 2b가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자연로그 2b의 값이 4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4분의 1이라는 것이 결국 ab 제곱의 값이에요. 왜냐하면 로그 2b가 ab 제곱이니까. 따라서 ab의 제곱은 4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얘가 p분의 q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p가 얼마고 4고 q가 1인 걸 알 수가 있죠. 문제에서 요구한 p 플러스 q의 값은 4 더하기 1 해서 5가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